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시선이 쏠렸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환호했었던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일제히 비명을 질렀는데요.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는 치솟았고 증시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선물 투자에는 솟아날 구멍이 있죠. 오늘은 매수일지 또 매도일지 그 투자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기현 선생 마스터님, 김산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기현 선생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금요일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발언을 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오늘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야 될지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김산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증시의 강펀치를 날린 또 하루였고요. 그날 또 비명을 많이 질리셨던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미주, 즉 오늘 주목되는 미국 주시장의 줄임말인데 오미주에 따른 오늘 이벤트, 그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을 오늘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9월 달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이번 주에도 미국의 이벤트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균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늘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저희들하고 1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잭슨홀 미팅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 리뷰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글로벌 증시가 파랗게 질렸죠. 오늘 국내 증시도 또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미증시 역시도 또 파란불을 켜고 쭉 출발한 모습이고, 지금 파월 의장이 8분 연설로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이 104조 가량 삭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파월 의장의 8분 연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이 전 세계 증시를 벌벌 떨게 만들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균 선생 마스터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먼저 일단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은 신세계 방송을 들으신 분, 그리고 네. 이제 제 방송을 일단은 좀 들으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예. 그것 또한 일단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드린 내용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면서 제가 빨리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딱 이겁니다. 필립스 곡선의 회귀거든요. 제가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거의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딱 잘라서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사를 좀 한번 보시면 파월 의장 필립스 곡선과의 결별, 시장은 연준의 변화에 환호를 했다라는 내용. 자, 파월 필립스 곡선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의 뉴스는 언제 거냐면요, 2020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뉴스는
2021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필립스 곡선이 자, 우리 물가와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정책 그리고 굉장히 통화 정책을 이해하시는 데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필립스 곡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사실은 키포인트를 제가 드리지만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보여드렸던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 침체가 온다. 그리고 그 경기의 하강, 침체라는 것은 실업률의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개월 동안 보여드렸던 필립스 곡선, 통상의 필립스 곡선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뭐죠? 제가 만든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2022년 잭슨 홀에서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필립스 곡선의 회귀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문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잭슨 홀 리뷰를 제가 일단은 해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딱 두 가지 잭슨 홀에서 파월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파월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한 달 반 동안 상승을 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어요. 어디가요? 페드가. 자, 물가와 경기라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물가와 경기는 거의 양분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한 마리 토끼도 다 못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플러스 뭡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생뚱맞게. 자, 금리의 속도 조절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나오고 금리를 지금 굉장히 대폭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플러스 뭡니까? 자, 올 연말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할 것이다. 내년 초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금리 인하설. 자, 이 두 가지가 빚어낸 상상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파월 발언의 요지를 제가 일단 원문을 갖고 왔는데 짧게 보면 자,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땠습니까? 딱 8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얘기만 그 요지만 했어요. A4 용지로 제가 그 노란 톡방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전문을 A4 용지 3장이 된 전문을 올려드렸고 그거를 일단은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정말 간결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담았습니다. 처음에 잭슨 홀 미팅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난 사람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한 시장의 경고입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그 경고란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굉장히 짧을 것이고 주제는 명확할 것이고 뭡니까? 직설적으로 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2%입니다. 인플레이션 2%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2%란 얘기는요. 파월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달라질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8분짜리 A4 용지 3장짜리에 그냥 압축해서 또 넣은 겁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시면 뭡니까?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든 아니면 경기가 하강을 하든 경기 침체란 단어는 안 쓰긴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경기 침체란 얘기 나와요. 자, 2%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높은 금리죠. 높은 금리.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자, 저성장이에요, 여러분.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안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뭡니까?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자, 파월이 자존심을 구기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이요.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소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노동시장이 붕괴돼야 된다. GDP, 생산성이 낮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GDP와 잠재 성장률, 성장률이 낮아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물가를 잡는데 왜 자꾸 실업률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자,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강력했거든요. 자, 역사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느슨한 통화정책.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연말까지 금리 상승이 끝날 것이고 그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혹은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이 속도 조절론과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메시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 단락을 일단 나눴고 여기에서 또 세 가지 교훈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메시지를 많이 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중앙은행은 총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요를 잡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죠? 자, 수요를 잡기 위해서 행하는 게 뭡니까? 통화정책. 통화정책 중에서도 지금 페드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QT와 뭐죠? 금리 인상. 자,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 총 수요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가 2%를 달성하겠다.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물가를 2%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뭡니까, 여러분? 자, 금리 인하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상 쭉 할 것이다. 연말까지는 3.7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9월 달에 지금 FOMC가 있죠. 9월 달에 FOMC에서 0.7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1%를 올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2%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의 금요일 연설의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폴 볼커를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폴 볼커라는 그 이름을 파월은 거의 금기시해 왔습니다. 폴 볼커가 누구냐면 역사상으로 가장 뛰어났던 페드 의장이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인데 자, 1970년대 우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고 오일 쇼크도 오고 카터 대통령이 실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3년 만에 21%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2.5%인데 굉장히 조금 난리잖아요. 21%까지 올렸어요. 하루 만에 금리를 4% 올렸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폴 볼커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죠. 폴 볼커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라는.
자, 근데 거의 페드에서는 뭡니까? 금기어됐습니다. 근데 파월이 폴 볼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볼커가 했던 얘기를 파월이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굉장히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굉장히 큰데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냥 금리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필립스 곡선과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2022년과 2021년에도 파월은 뭐예요? 필립스 곡선하고 결별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자, 이게 올해 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기사와 재작년 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이. 자, 여기 보시면 파월은요, 쉽게 얘기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동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실업률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감내를 해야 된다.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모든 얘기가 8분 안에 다 한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필립스 곡선을 파월은 수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페드의 모든 정책은 이 필립스 곡선 하나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필립스 곡선을,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이런 필립스 곡선의 이런 이론을 파월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업률의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 실업률의 상승은 뭐다? 경기 하강과 구조조정, 해고, GDP의 하락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필립스 곡선은 제가 만든 거고요. 강연회 때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연회 오신 분들한테.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페드의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파월은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경기는 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물가를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싶어요. 통상의 필립스 곡선으로는 뭐예요?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 필립스 곡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요만큼 늘어나서 물가를 동일하게 잡는다는 겁니다. 물가는 지금 동일하게 잡히는데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 폭이 더 낮아지겠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통화정책, 강력한 금리 정책을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더 받을 것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고통은 조금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경제 사이클이라는 건 항상 오르면 내리고요, 내리면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시장은요,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크게 상승할 겁니다. 자, 노란 톡방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잭슨홀의 가장 주안점은 뭐다? 필립스 곡선의 획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잭슨홀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선경선생 마스터님이 또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지금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을 이 8분간의 발언에서 45번이나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97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의 초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조금은 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인 점 또한 좀 참고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잭슨홀 미팅 김삼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잘 봤고요. 예.
혹시 권투 두 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요. 권투요. 예. 이게 스포츠 기네스북에 권투요? 보면 네. 권투가 최단시간에 KO 패한 게 한 2초인가 3초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역대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8분 만에 이게 증시를 나스닥 기준으로만 고점 대비로 3,200포인트를 뺄 정도의 이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네. 뭐 지금 우리 선 교수님이 워낙에 많은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존재되는 저희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서 KOP를 빨리 안 당하려면 이 파월 의장의 이 이야기대로 시장의 어떤 그 존재에 가져다주는 의식 하나의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표다, 뭐 잭슨홀 연설이다, 또 계속 뭐 파월 의장이 뭘 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하나의 이게 좀 저희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토대로 뭐 매수나 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시장에서 이 지표도 중요하고 뭐 내용적인 것도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방송을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뉴스나 어떤 기사화는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다 반영된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선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큰 내림폭으로 다시 하락 시장으로 갈 건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화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화면에 좀 보이다시피 잭슨홀 연설이 가져다 준 뭐 시장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우리 선견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견 선생님이 영문으로 해주셨고 저는 이걸 번역본으로 가져온 건데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높은 금리와 그리고 성장세 둔화, 약화된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아까 인플레이션 그 이제 우리 선교 선생님께서 영문을 해주신 2%대 그 이야기인데 가계와 기업의 리스크는 계속해서 꾸준히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물가 안정에 대한 회복세를 이야기를 논의를 하면서 당분간은 이 기조가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잭슨홀 연설이 가져다 준 시장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뭐 이제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뭐 급하게 하락을 했던 거는 맞지만 그 두 번째 9월 21일 FOMC에서 0.75% 이상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주요 내용이 바로 이 잭슨홀 연설이 가져다 준 시장의 또 특징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조금 본다고 하면 증시가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6월 중순까지 랠리의 근거였어요. 상승 랠리의 근거 시너지였던 올해 말 금리 인상에 대한 종결 이야기 스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쯤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있을 21일 FOMC에서 0.7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감 소멸이 동시에 경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는 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지수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주요 내용이에요. 파월 의장 이야기든 어떤 뭐 경제학자의 이야기든 이 지표를 가지고 과연 나스닥이 오르냐, S&P가 오르냐 이 상대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오늘 이슈는 아침 뉴스부터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잭슨홀 이슈가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약적인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한동안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또 미국의 반대론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른손을 들면서 데모 아닌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앞으로
월가 전문가들이 PB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다면 최종 금리는 4%까지 또 올릴 거냐?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좀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S&P 지수나 나스닥 100대 기업들의 실적들은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최근에 지난주까지 상승 랠리였던 구간에서 과연 선반영이 진짜 된 거냐? 아니면 매수세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한 시장의 완화적인 요소였냐? 이 부분을 이미 알고서도 계속해서 상승으로 끌어들이면서 밑에서는 공매도를 받쳐놓고 또 매도세를 위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수, 특히 나스닥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좀 봤을 때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시장의 뭐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S&P 500 지수만 좀 놓고 본다고 하면 통신, 산업, 그리고 금융 관련주 종목들 11개 업종군들이 과연 이 시장에 어떠한 반영성을 있어서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금리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앞으로 모기지 주택담보금리의 기준이 본다고 하면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다시 한번 3%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고착화가 이미 돼가지고 자갈 모래알을 우리가 건널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미 글로벌 증시나 한국 경제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를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 요건의 악화적인 문제 그리고 이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노동 인구의 감소 부분도 저출산과 고령화 특히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벌써 대두적으로 나왔고요. 특히 심지어는 지금 유럽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이슈에 좀 본다고 하면 저탄소 배출권이다라고 해서 뭐 전기차다, 신생에너지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미래 가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금리 이야기하다 왜 또 갑자기 에너지 하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신생 에너지에 시청자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요. 신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는 지금 자금이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한국까지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왜 금리를 이야기를 하냐? 현금으로 우리가 투자를 못하면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사서 이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권 금리가 당연히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기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생 에너지 가성비 문제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둔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쇄적인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급여, 임대료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 작용이 좀 돼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지금 헤지펀드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매도세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그 순매도 포지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년 만에 지금까지 최대 수준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공포 투자 심리인 VIX 지수,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한번 이야기 좀 하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업의 실적은 되게 많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들은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좀 관찰 있게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좀 궁금한 사항은 제 노란 톡방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한번 또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또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이 격언이 바로 생각나는 그런 잭슨홀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증시가 많이 출렁거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또는 또 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내년에도 높은 금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와 국채금리 강세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 감산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의 9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26% 하락한 12,5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94% 오른 배럴당 9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3% 오른 1.00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또 글로벌 증시 얼어붙으면서 전거래일에는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3%대 폭락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약세 흐름 보였었는데 그래도 또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9선 넘으면서 2002년 6월 이후 또 최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15분에는 또 라이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패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또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산 마스터님은 매수 주셨고요. 선견선생 마스터님 매도 의견 들어주셨는데 먼저 선견선생 마스터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차트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12,625라인이거든요. 네. 12,625라인 밑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2,625라인 위입니다. 사실은 620에서 625인데 620에서 625로 정정할게요. 그래서 네. 620에서 625 밑에서는 매도 전략, 위에서는 매수 전략 일단은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중기 전략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전략 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디까지? 13,918라인을 넘지 않는 이상은 매도 전략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펼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왜 그럼 일봉상으로 일단은 양전환이 됐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매수로 물려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 뭡니까? 4.5%가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려서 손실을 메꾸거나 손실을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갑자기 맞은 카운터 펀치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1년 동안 시장의 대세 하락을 말씀드렸고
지난주 잭슨홀 미팅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센 발언은 안 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센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다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 얘기한 걸 다 뒤집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카운터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헤지펀드라든가 어떤 세력들, 지금 매수 쪽으로 물린 세력들이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5라인 기점이 될 것 같고 625라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양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진정한 양전환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12,620포인트에서 12,625포인트 선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또 김삼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의견 주셨는데 매수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금리와 어떤 그 시장의 지표를 떠나서 네. 반발 그냥 매수세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전거래가 오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전에도 방송을 할 때 12,400 정도만 지키면 충분히 오늘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저 차트 보시면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금요일하고 잠깐 그 금요일장에서 13,221을 딱 찍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12,400부근까지 찍은 자리가 거의 3,200틱을 뺀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시가 자리 부근에서 뺐던 이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네모칸 쳐드린 자리가 개파락했던 구간을 메꾼 자리거든요. 항상 차트라는 거는 갭을 메꾸면 또 그 갭 자리를 또 메꾸고 빼고 하는 이런 포지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10시 반에 장이 시작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는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240분봉으로 긴 차트를 좀 논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제 방송 때 말씀드렸던 12,400 부근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자, 그 자리가 8월 초순경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히 올라타면서 13,740까지 충분히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랐던 구간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자리가 매도로 빠진다고 하면 12,000 부근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5일선이 구름대 하단에서 깨질 하방으로 연출했던 모습이 12,300 부근입니다. 그래서 12,300 부근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좀 놓고 본다면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5분봉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12,600대에서 저항선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시가 부근에서 어제 종가 대비로 하락 갭을 나왔던 구간까지도 충분히 갭을 메꾸면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12,800까지도 일시적인 단기적인 오늘 금일이 아니더라도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곡선을 좀 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면 지금 상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2,625자리 부근이 한 이 정도 선 정도 될 겁니다. 일단은 뭐 하방 연출을 계속해서 보였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저는 이 자리 구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 구간이 8월 27일 새벽 한 2시 10분부터 12,800을 완전히 붕괴를 했던 구간이었는데 저는 목표 주가를 이 자리 구간에선 12,800대로 좀 보고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지금 크게 다시 나오는데 지금 저항 12,610대 저항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2,625까지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매도세라고 지금 말씀을 했던 자리가 바로 그런 구간이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분히 만약에 쌍바닥이나 지금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가 어느 정도 12,484 정도로 충분히 지키거나 지금 20일 5분봉에서 21대를 좀 지킨다고 하면 반등의 반발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한 표를 좀 던져 드릴 테니까 차트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좀 보시면서 매수세를 한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 구간이라고 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2,625포인트 선에서의 매도 전략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오늘 굉장히 또 강합니다. 거의 3%대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3% 넘어섰습니다. 지금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가능성과 또 리비아의 분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스탠스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일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럼 먼저 또 성경선생 마스터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일은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슈는 뭐 감산 이런 거니까. 예. 자, 96점 지금 95.60달러입니다. 95.60달러입니다. 95.60달러를 지지를 하는 이상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 일단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95.60달러 이탈하면 좀 다시 보셨다가 뭐 매도를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또 보셨다가 95.60달러 위에서 형성됐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명료합니다. 95.60달러 선에서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김산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항상 크루드 오일만 이야기 나오면 웃음꽃이 핍니다. 저는 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크루드 오일 계속 매수에다 한 표를 던졌고 예. 오늘 오전 방송 때도 저는 95달러 이상을 갈 거다라고 해서 매수 시그널 신호를 다 드렸고요. 네. 감사는 이미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뭐 기사화 다 됐고 이게 자꾸 뭐 텔레반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소식이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러시아 기름을 또 수입한다는 또 그런 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또 이슈가 또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이야기가 나오면 또 꼭 이 종목이 움직이더라고요. 유가가.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차트를 좀 봐도 240분봉 차트를 봐도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난 7월 25일 날 차월물이 바뀌었었죠. 차월물이 지금 10월물로 바뀌었는데 9월물이 마지막으로 될 때 7월 29일 자리가 101.82까지 찍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달러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97.56까지도 지금 상방 추세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있는데 과연 이거를 매수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단 5분봉을 놓고 본다면 지금 보십시오. 5일선을 계속해서 21선과 나란히 타고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9시부터 계속 긴 장대 양봉을 주면서 어떤 모습이냐? 이격을 굉장히 지금 넓혀가고 있는 5일선과 21선을 이격을 넓혀가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 구간에서 11선과 21선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패턴만 좀 95달러 20센트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97달러 50까지도 충분히 한번 상승 패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매수 전략으로 크루드 오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마스터님이 동일하게 95달러 선에서 오늘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이 매파적 파월의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산 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고 선견선생 마스터님은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망 들어주셨으니까 좀 짧게 어떤 이유로 좀 관망 들어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골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미 달러 선물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오전에 미 선물 달러 지수가 109.258을 기록을 할 때
이 동사가 지금 한 1,735달러 부근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네. 이제 오후장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5시 10분 정도에 지금 오늘 장중에 저점을 찍고 미 선물 달러 지수가 여기 지금 이제 방송국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하락을 크게 하면서 왔는데 미 선물 달러 지수랑 골드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거래를 하실 때는 달러 인덱스 지수를 꼭 지켜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관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지금 달러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발언으로 그리고 시장의 지표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어떻게 이제 동요되는지 요동을 치는지 파도를 치는지 잔잔한 호수가 될지는 좀 시장에서 이제 관여를 좀 해봐야겠는데 저는 일단은 매도로 좀 전략을 좀 가고 싶지만 관망세를 보자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인덱스 달러 선물 지수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골드로 좀 들어가자고 해서 저는 관망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 주까지는 좀 미 달러 선물 지수가 인덱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관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 되는 관계에 있는데 그럼 오늘 매도 전략을 들어주신 성현선생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관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23시 40분이에요. 이때는 골드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나는 곧 죽어도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가 자, 그 달러 당연히 중요하죠. 예, 디커플링 되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달러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디커플링 될 수도 있고 커플링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골드를 매매할 때는 항상 데이 바이 데이로 항상 체크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커플링 되는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치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차트에서 나스닥은 3분봉이고 골드는 5분봉이기 때문에 조금 느린데 자, 3분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고점 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오늘 무조건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1,749달러입니다. 1,749달러를 깨고 거기를 저항받으면 매도 포지션 일단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길게 보시면 1,747달러 예,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캘핑이나 아니면 단타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보셔라. 1,749달러 깨고 저항받으면 1,747달러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런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골드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또 성현선생 마스터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은요. 네. 제가 아니라 김산 마스터님이 공개 방송을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산 마스터님은 김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마스터님. 계세요? 마이크를 저는 넣어볼게요. 매일 오전 하고요.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러 이제 대전에서 이제 서울 올 때 저녁 예. 때 빼고는 매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침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요. 네. 저녁에도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놓고 분석을 통해서 일단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 신호 차트 기법을 가지고 일단 차트 기법을 가지고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뭐 차트 기법이나 어떤 내용 쪽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해서 했던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좀 이제 제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들 하시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루하루 보다 나은 또 수익 구조는 김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보다 유익한 빨간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김산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두 분의 마스터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